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후보자의 결정과 정당 공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무소속 당선자도 많았지만 갈수록 인물보다는 인물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은 다원화된 민의를 집약하고 여론화하여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에서 중개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합니다. 이 형성 과정이 바로 선거입니다. 따라서 정당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느냐 여부는 결국 선거에서 어떤 성과를 내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의 지역구와 정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군의 최다 득표자를 대표자로 선출하는데 이를 다수대표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선 투표제가 없는 단순히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오래도록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를 해당 지역의 다수만이 대표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주의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대하여 투표하는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 투표를 하는데 요즘은 지역구 의원 투표와 별개로 정당 투표를 따로 하고 있어 아직 지역적으로는 다수가 아니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통해 신규 정당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생긴 셈입니다. 다수 대표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선거구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는 지역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일이 되기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하고 지역구별로 한 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로 인구 차이가 최대 1대2가 되도록 조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선거구 내에 인구가 많을수록 투표 의사의 반영 비율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방의원의 지역구는 자치구, 시, 군,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일 전 6개월 전까지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역구별로 2명에서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는 1-나 후보, 2-다 후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란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 투표용지에 이름이 새겨지는 사람입니다. 대선은 선거일부터 24일 전부터 2일간, 총선과 지방선거는 선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2일간 서면으로 그 선거에 관하여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여 적법하게 수리된 사람입니다. 무소속 후보의 경우에는 일정 수의 추천장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정당 공천이 중요하지요.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을 자기 당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는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유력 정치인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어 공천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정당 내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 당내 경선을 거쳐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당내 경선도 내부 지지 세력과 조직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구 내 인지도가 높아도 당내 지지세가 약해서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리고 비례대표는 정당에서 명부를 작성해서 제출함으로 후보자가 되는데
정당은 비례대표 명부의 50%를 여성으로 하여야 하고 매 홀수 번호를 여성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비례 1번은 무조건 여성 후보자가 됩니다. 그동안 여성의 목소리가 대표자로 반영되지 못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평등 정책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럼 예비 후보자는 뭘까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비 후보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려고 해도 선관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소속이든 정당 공천이든 일단 예비 후보는 후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투표용지에 이름이 적힐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예비 후보로 등록할까요? 이는 현직에 있으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사람과 신규 도전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자는 의정보거나 기존의 홍보수단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수 있지만 도전자는 선거운동에만 자신을 알릴 수 있고 이게 결국엔 유권자에게 매우 제한된 정보만 제공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예비 후보제를 두어서 제한적인 방법으로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두 번째 시간 후보자의 결정과 정당 공천에 대한 키포인트는 첫째, 정당은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의 중개 역할을 한다. 둘째, 우리나라는 선거구에 따른 다수대표제와 정당별 비례대표제가 같이 있다. 셋째, 현직자와 도전자의 선거운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비 후보제가 있다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뉴스를 보시면서 또는 예비 후보에 관련된 것을 보면서 오늘 내용이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